4부 시작은 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을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말에 바빴습니다. 오늘은 국내 소식인데요. 국내 소식 들어가기 전에 주말 내내 그 요즘 신드롬, 한강 작가님 신드롬. 그 진행자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확정되던 날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 이분은 정면 돌파하는 작가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뭐가 정면 돌파일까 안 읽어봤는데 했는데 요즘 들어서 뉴스만 봐도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기자회견 안 하겠다. 네, 이런 그런 거기서 식의 정면 돌파. 네. 한 대 딱 맞은 것 맞아요, 같았어요. 맞아요. 기자회견을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이 전쟁으로 세계 이스라엘 생명들이 팔레스타인. 죽어가는데 네. 내가 뭐가 좋다고 기자회견을 하느냐. 네. 거기서 딱 와. 그러니까요. 기쁜 마음은 기쁘지만 기자회견을 지금 하지는 않겠다. 네. 하는 게 참 늘 그렇게 작가라면 이래야지 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참 이렇게 그 기후 변화로 시시각각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엄습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야 또 우리 방송을 하죠. 네. 자, 이제 부산 플라스틱 정부 간 협상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153개 시민사회 단체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한국 정부가 이번 부산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해 주시오.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요. 네. 이렇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14일 풀뿌리 연대는 풀이 아니라 풀입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아하. 뽑는 연대.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에서 풀뿌리. 예,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 회의를 하는데요. 네. 지난 10월 6일 기준으로 해서 36개 나라 153개 시민사회 단체가 제5차 정부 간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강력히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라스틱 회의는 이제 UN 네. 회원국이 이제 참여해서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니까 이제는 말로만 캠페인으로만 안 된다.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해 보자 우리. 해가지고 1차가 지난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1차, 2차, 3차, 4차까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청취자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특히 산유국 중심의 나라들이 보는 플라스틱 구속력 있는 협약과 또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이 보는 플라스틱 구속력이 굉장히 그 시각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구속력이라고 할 것인가.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산유국의 반대편에서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좀 세게 네. 협약을 해야 된다라는 진영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또 되돌아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석유화학 공업 국가잖아요. 생산 국가니까. 예,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뜨뜻미지근한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NGO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확실하게 입장을 좀 정리해 달라. 예,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나라들이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이번 그 5차 마지막 협상입니다. 이게 5차 부산 회의에서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풀뿌리 연대는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에는 4천여 가지의 유해 물질이 사용될 뿐 아니라 원료 추출부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접근들도 물론 의미가 있으나 네네. 이제는 그런 기후테크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플라스틱 생산 자체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 생산량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서 기술이지 요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플라스틱 협약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가신 지역은요? 대구 달성군의 황금들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역대급 폭염을 이겨내고 벼 수확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에도 황금들녘 보면 그렇죠. 정말 아름답던데 하지만 저희 같은 도시민들은 아름답구나 그래도 수확을 하시는구나 하지만 정작 수확을 하는 농민들은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고 네. 합니다. 쌀값 폭락에 벼멸구 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영남일보의 현장 취재에 따르면 13일 오전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들녘에서 벼 수확을 하던 농민 김아무개님 74세입니다. 잠시 농기계를 멈추고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수확을 해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쌀값이 너무 떨어졌고 병해충 피해도 이만저만 아니다. 네. 이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벼 수확 첫 주였던 지난 5일 기준에서 산지 쌀값이 20kg당 47,039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13.6% 하락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병해충 피해까지 심각한데요. 전국적으로 멸구 피해가 34,000 헥타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멸구 피해를 받으면 벼가 누렇게 시들고 일부에서는 호퍼번 현상까지 생겨서 일제히 쓰러진다라고 합니다. 멸구는 벼의 즙액을 빨아먹어서 벼가 말라 죽게 만드는 병해충인데요. 이 피해가 심할 경우 농작물의 회생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벼가 이렇게 말라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주로 남부 지역 곡창지대에서 네. 벼멸구 피해가 올해 심각했다라고 하는데 아, 정부에서 뒤늦게 쌀을 격리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병해충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떨어지고 병해충 피해는 크고 물가는 오르고 지금 그렇네요. 이게 이제 국감 이후에도 계속 좀 중요 사안인데 수많은 거대 정치 이슈에 좀 밀려 있는 부분인데 사실 소비자들은 마트 가서 농산물 가격 보고 기후 위기를 절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생산자들 같은 경우는 뜬모를 그 병해충 피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는 레드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레드향 농가들이 정부와 제주도를 향해서 기후 피해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 이상으로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망했다. 네. 기후가 워낙 그 여름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망했다. 네. 이러면서 이거는 그 기후 대책의 부실에서 초래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재해 보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빨리 머리를 모아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러게요. 세 번째는 어느 지역인가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저세 환송잔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 새를 환송하라고요? 예, 저새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이잖아요. 네. 전 세계 5종의 저새가 있는데 2종이 우리나라에서 서식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들이. 예, 그리고 특히 동네 관찰자 최송룡 작가님께서 강조하셨던 인천의 남동 유수지가 남동유수지. 저새들의 성지랍니다. 근데 이 저새들이 곧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난대요. 네. 겨울을 보내려고 대만이나 필리핀 등으로. 아하. 그래서 떠나가는 저새들에게 잘 가라, 잘 갔다 오거라 하면은 저새 환송잔치를 인천시와 환경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네. 오는 19일 오전이라고 합니다. 19일 오전 9시부터 12시 남동 유수지 저새 생태학습관 일대를 찾아가시면 2024 저새 환송잔치 저새야 안녕 모두들 안녕이라는 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그쵸. 가깝기만 예. 하면. 와. 여기 굉장히 많은 단체들 시민들과 인천시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저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물은 텀블러, 그리기 도구,
줍깅에 사용할 장갑과 집게, 네, 개인 쓰레기 돗자리, 줍는. 예, 그리고 우산과 우비, 우천시 이런 거를 가져오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19일 오전 9시부터 12시 남동 유수지 저어새 생태학습관 여기가 저어새들의 성지라고 합니다. 네. 이어지는 노래는 PD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그 요번에도 이제 요번엔 조류 가수는 아닌데 네. 국민 조류 노래이죠. 변진섭님의 새들처럼 들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